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간이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공부할 때 은혜를 베푸시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올바른 것, 제대로 된 것을 서로 연구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이 세상 공부만 되지 않고 세상 공부도 잘하며 또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쓰일 수 있는 또한 자신감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뭘 했냐 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 두세 강의는 아마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줄 모르고 그저 교양으로 공부를 하고 지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과목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중에 몇 분들은 아주 열심히 진짜 잘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계셨을 때 지금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학 시절 좀 지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조금 그런 점에서는 좀 사실 이렇게 알아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인터랙션이 좀 있었으면 좀 쉬웠을 텐데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해주 고맙고 그래서 그 중에 또 지난번 그 강의 중에 그 수요 곡선의 도출에 대해서 한계 효용 이론으로 도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계 효용 이론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냥 아담 스미스의 두 가지 가치 그런 것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이 내신 걸 보니까 정말 잘하는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내가 설명 좀 잘못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걸 다시 잠깐만 얘기하고 오늘 독점 이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아마 1로 써놓으신 거예요. 1로 써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그게 조금 이제 맞추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N까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M, U, N, 나누기 N. N개의 재화가 있는데, 그 N개의 재화를 취할 때 그것을 한계 효용이 큰 것부터 이제 먼저 취하는 거죠. 많이 취하다 보면 먼저 취하면 그 한계 효용이 이제 많이 취했으니까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되는데 그래서 A, B, C 해가지고 N개의 재화가 있는데 이것의 한계 효용을 사실은 비교를 해야 돼요. MU, A, MU, B 해가지고 MU, N. 이제 이건 한계 효용의 그 약자입니다. 제가 또 어떤 그분한테 지적받기로는 이렇게 이제 막 쓰면 좀 이해가 안 간다. 이 내용, 이 뭐를 지금 의미하는지 그거를 이제 자세히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까지 쓰면 좀 또 시간이 또 가지만 할 수 없죠. 마지널 utility. 이게 한계고, 이게 효용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약자를 줄인 거예요. 요거하고. A의 한계 효용. 한계 효용 뭐라 그랬죠? 그건 다 아시겠죠? 한 단위가
주는 효용을 말하는. 그러니까 각 단위마다 주는 효용이 다 사실 달라요. A 재화도 A 재화 첫 번째 쓴 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효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게 다른데 A 재화의 한계 효용, 현재 쓰고 있는 한계 효용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의 그 몇 개를 썼는지 몰라요. 한 개를 썼는지 10개를 썼는지 100개를 썼는지 모르는데 A 재화의 마지막 한계 효용, B 재화의 마지막 단위 한계 효용, C 재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관계를 비교를 해봐 가지고 이 중에서 다른 것보다 이게 크다 하면 이걸 많이 쓸 거 아니겠어요? 이걸 더 많이 쓰게 된다 하는 얘기죠. 또 다른 것보다 이게 크다 하면 이걸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크다, 이게 작다 두 가지만 놓고 보십시다. 두 가지. 그러면 MUA 하고 MUB 그러니까 A와 B의 A 재화와 B 재화의 한계 효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3개 썼든지 이거 5개 썼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맨 마지막 단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5개 써가지고 그 한계 효용하고 3개 써가지고 한계 효용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5개에서 스톱해 있는 상태고 이건 3개까지 쓴 상태고. 그런데 이 한계 효용을 비교하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준점이 없으니까 어떤 그 기준점을 가격이라는 화폐로 기준점을 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 효용을 얻는데 화폐가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돈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돈은 지금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가격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MUB를 얻을 때 PB 좀 다른 어떤 100원이면 100원 이거는 MUA를 얻을 때 PA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00원 들어갔다면 1000원이 될 거고 여기 100원이 들어갔다면 100원이 될 거고 이건 아니지. 그다음에 여기 뭐 10,000원이 들어갔다면 10,000원이 될 거고요. 뭐 이렇게 500원이 들어가도 500원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이 화폐 단위 하나당 나오는 한계 효용을 말한다고 한 것이 이제 1이라고 지금 해가지고 여기다 내가 아마 1을 썼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기억이 지금 없는데 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뭐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강의한 가지고 이렇게 제가 뭐 읽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그 화폐 단위당 얻을 수 있는 한계 효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폐가 1000단위 들어갔고 이건 100단위 들어갔고 이건 10,000단위 들어갔고 이건 500단위 들어갔어요. 여기 제가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것이 일정하게 될 때, 같을 때,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이제 소비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좌변이 우변보다 좀 크다 하면 이걸 더 많이 소비하게 되겠죠.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요 위에 게 내려갑니다. MU가 내려가고 P 밑에 게 가격이 이제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더 많이 썼으니까 돈을 더 많이 내서 되니까. 그렇게 되면 상변은 내려가고 하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면 이게 원래 크다면 더 많이 쓰게 되면 더 많이 쓸 것이고 더 많이 쓰게 되면 이러한 그 메커니즘, 이러한 그 리액션에 의해 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내려가서 이거 균형을 맞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되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수십 년 전에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좀 똑똑한 학생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화폐는 어떻게 여기 이건 1000개를 쓰고 여기 1000단위 쓰고 여긴 100단위 쓰고 10,000단위 쓰고 500단위 쓰는데 화폐도 많이 쓰면 한계 효용이 떨어질 거 아니냐? 네? 화폐를 지금 100단위 쓰는 거하고 1000단위 쓰는 거고 10,000단위 쓰는 거하고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한계 효용이 떨어질 테니까 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냐? 화폐의 가치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스토리가 아주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폐의 한계 효용은 그냥 1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단위당 변하지 않으니까 단위당 그냥 하나다라고 이제 보고 1000이면 1000, 100이면 100,
많으면 만 해가지고 그냥 나눠준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만 단위면 만 단위로 그냥 숫자만 곱해주면 되니까 곱하기 1. 뭐 유니트가 2라면 또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쓰게 되니까. 어쨌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그걸 아마도 여기 이꼴은 무조건 1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잘못 이해했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떠한 뭐 수치는 수치예요. 어떠한 일정한 균일한 수치, 균형 수치를 이제 도달하면 그게 이제 그 균형점이다. 그래서 결국 한계 효용이 그래가지고 한계 효용은 체감하고 있으니까 한계 효용이 체감해서 수요 곡선도 결국은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 수요 곡선도 여기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물론 위로 가나 뭐 하여간 위치가 뭐 여기서 같이 그리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수요 곡선도 이게 체감하니까 수요 곡선도 체감하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칠판에 썼어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봤냐 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하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의 그 기업이 도출할 수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그 공급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했어요. 기업의 공급 곡선은 지난 시간에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하고 똑같게 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 이유도 봤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거 먼저 치우고 이건 두 주 전에 지나간 겁니다. 2주 전에 지나간 거니까 그리 하시고 이거를 피드백 써서 내시는 분이 잘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이제 써서 내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도 지난 시간에 도출을 했습니다. 수요 곡선은 한계 효용에 의해서 도출이 됐고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에 의해서 도출이 됐어요. 수요 곡선은 그 효용, 유틸리티에 의해서 도출이 됐고 공급 곡선은 비용에 의해서 도출됐는데 여기에 이거의 기초에 들어가 있는 그 바탕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한계 수입, 한계 비용. 그러니까 여기 한계 비용. 마지널 레비뉴예요. 마지널 레비뉴. 최대한 제가 지금 최대한 그냥 뭐라 그러나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쉽게 지금 한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날씬하고 이쁘게 또 조금 더 정밀하게 하려면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오면 좋죠. 그래서 캘큘러스를 사용해서 미적분을 사용해서 이제 미시경제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또 잘못될 데가 없고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틀리다라고까지 지적은 못하지만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단위 시장에 내놓았을 때 마지막 한 단위가 주는 수입이 그 마지막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하고 같을 때까지 이제 그 양을 생산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한계 수입은 체감하고 한계 비용은 체증하는데 올라가는데 요거는 키우는 수량이에요. 뭐 알겠거니 하고 그냥 퀀티티 키우는데 알겠거니 하고 얘기를 안 드렸더니 좀 그것도 좀 얘기해 달라는 분도 있어요. 이건 가격. 이건 제로예요, 물론. 요거는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은
체증한다, 이렇게 올라간다, 우상향한다. 원래 2차 곡선을 띄게 된다는 우리가 공부 시간에 배웠어요. 하여튼 올라가는 오른쪽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한개 비용은 올라간다. 한개 개당 생산하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한개 수입은 많이 생산할수록 개당 들어오는 수입은 또 줄어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개 효용이 줄어드니까 돈을 덜 내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돈을 덜 내려고 그러면 자연히 수입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두 개가 이건 수입 쪽이에요. 수입 쪽. 돈이 들어오는 쪽이고 이건 돈이 나가는 쪽이죠. 지출이고 이건 수입이고. 그래서 그 단위당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봐 가지고 단위당 수입과 지출이 똑같을 때까지의 수량만 그 수량까지만 생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도 올라가면 마이너스 나니까 생산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거고 요만큼 생산했을 때는 요만큼 이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생산하는데 요만큼 또 이득이라고.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은 여기에서 여기로 조금 더 생산할 거예요. 조금 더 생산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 수량까지 생산하고 그 가격은 P로 결정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또 교재도 한글로 된 교재를 제가 처음에는 못 찾았는데 그 가지를 다 뒤져가지고 옛날에 가르치던 거 어디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했고 그 교재는 좋은 교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피 써서 드리는 교재는 뭐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굉장히 잘 쓴 교재예요. 잘 써진 교재예요. 그 교재를 그보다 더 잘 쓸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 정도로 잘 쓴 교재예요. 뭐 그분들이 뭐 유명하신 분들이다. 예전에 뭐 서울대학교에서 많은 그 상대 학생들을 수십 년 전에 길러내시고 또 그 위에 또 이어서 또 길러내시고 또 미국 뭐 유수의 대학에서 유학해서 오신 그런 분들이 했다 같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그 원체 맨 처음에 조승 교수님이 그 옛날 책은 사실 좀 읽기도 어렵고 사실은 외국 책을 많이 참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점도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한자도 다 없애고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필요하면 관심 있으면 구입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책값이 요즘 너무 만만치 않아요. 뭐 제가 경제학 책 이렇게 아마존 같은 데 보면 제가 갖고 있던 책들이 뭐 300불씩 뭐 400불씩 300~400불 주고 어떻게 지금은 그렇게 하는가 봐요, 공부를. 옛날에는 300~400불씩까지는 못 주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책인데 거기에 다 설명이 다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 교재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사실 읽기 쉽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쉬워요. 잘 됐구나, 쉽구나, 옳구나 하는데 지식이 모르는 데서 지금 배워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재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계 조건, 마지널 프라이싱 컨디션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이제 했다. 교재 추천이 오늘 공부할 교재 추천이 이거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그 공급 곡선도 도출을 했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안에 수많은 그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시장 안에. 시장 전체를 이렇게 그리는 건 무조건 오른쪽에는 Q, 수량이에요. 수량. 오른쪽 무조건 Q, 수량. 여기까지 쓰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할 수 없지 뭐. 이게 지금 알려느니 하고 그냥 이렇게 썼더니 뭐 이상하게 P, Q, 뭐 제로 이렇게 써 있어서 조금 그렇다고 하시는 좋은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산업 전체, 이거는 개별 기업,
이거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Perfect competition, 완전 경쟁 시장. 산업 자체로 보면요, 수요 곡선은 하향합니다. 그리고 공급 곡선은 상향해요. 산업 자체로 보면. 이건 수요죠, 수요. D로 쓰면 수요입니다. 디맨드에서 나온 거. S로 쓰면 공급, supply에서 나온 공급. 그런데 개별 기업이 시장 가격이 어떤 시장 가격이 있다고 치자고요. 비슷한 시장 가격이 있는데 그 시장 가격에 개별 기업이 시장 가격을 변동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가격이 있으면 그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개별 기업은. 10개가 되든지 1개가 되든지 뭐 100개가 되든지 그 개별 기업. 그래서 개별 기업으로 보면 시장 가격이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의 그 기업의 가격은 가격 곡선. 그러니까 이게 가격 곡선이죠. 가격 곡선. 가격 곡선인데 가격 곡선은 꼭 뭐라 그랬어요? 가격 곡선은 평균 수입 곡선이라고 그랬고 평균 수입 곡선은 곧 수요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고 이제 간단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가격이 P, 수량이 Q, 뭐 똑같은 뭐 특정한 P, 특정한 Q에 되니까 스타를 붙이면 그러면 요 점에 있는 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요 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 넓이는 P 곱하기 Q예요. P 곱하기 Q. 넓이는 P 곱하기 Q죠. 근데 결국은 P 곱하기 Q는 수요자가 이만한 수량을 얻기 위해서 스타라는 수량을 얻기 위해서 P 스타를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수요자가. 그러니까 Q 스타를 얻기 위해서 숫자를 집어넣읍시다. 100. 이건 10. 수요자가 수량 100개를 얻기 위해서는 개당 가격을 10원 지출한다. 만약에 개당 가격이 12원으로 올라가면 수요자는 뭐 한 80개. 결국 100개를 얻기 위해서 개당 10원을 지출했다는 얘기는 평균 10원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뭐 12원 할 때는 80개나 했다는 80 나누기 12, 평균 80 나누기 12만큼 지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에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얼마를 지출했느냐 하는 얘기는 average 뭐 지출이니까 expenditure가 되겠죠. 이게 똑같이 이거는 지출자 입장에서 본 거고 지출자, 구매자. 이거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average 수입, revenue. 그러니까 평균 지출하고 평균 수입하고 똑같아요. 평균 지출하고 평균. 그러니까 구매자가 평균적으로 10원을 지출했거나 판매자가 평균적으로 10원을 받았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은 평균 수입 곡선하고 똑같다. 평균 수입하고 똑같은데 결국 이게 뭐냐면 수요 곡선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은 시장에 있는 그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price taker라고 그러죠. 가격 수용자. 뭐 여기서 영어를 쓰는 이유는 뭐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부터. 그래서 영어로 하는 게 사실 편하고 영어 강의도 많이 했는데 이런 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여기 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는 거니까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썼어요. 프라이스 테이커. 근데 이건 똑같다. 그러니까 P는 뭐예요? AR하고 똑같고 AR은 B하고 똑같고. 근데 지금 AR하고 MR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이게 AR도 되고 MR도 되는 거예요. 한 단위 늘어날 때 단위당 가져오는 수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곧 한 개 수입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경우는 수평인데 수평 P = AR = D = MR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건 AR이고 여기서 MR은 물론 AR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단위마다 AR을 줄이니까 당연히 MR은 요 밑에 AR보다 밑에 위치해야만 됩니다. 작아야만 돼요. 이게 더 위로 가는 거예요. 요 MC는 요거 사실 저기 지금 S쿨 MC인데 MC 열 때까지만 한다 그랬는데 MC가 이거는 이제 조금 달라요. 조금 그럼 이게 MC고 MC 위에 있는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이제 MC를 위로 상향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 아니냐. AR하고 이런 관계가 다른 관계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조건에서 우리가 도출했어요. AC는 AFC하고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냥 기억하십시다. 너무 지금 뭐 복잡한 우리가 공부하려. 근데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러나 일종의 복습이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도 산업 전체로 보면 전체 산업으로 보면 이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하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지게 된다 하는 얘기. 개별 기업은 물론 당연히 이렇게 되고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것은 수많은 공급자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공부하는 건 공급자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깝습니다. 여기 하나니까 그 산업 전체를 한 기업이 공급하는 거니까 이 산업 전체의 한 기업 하나가 공급하는 그 내용, 공급하고 그것을 수요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이쪽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지금 오늘에 해당하는 독점은 산업 전체에 해당합니다. 독점이 생겨나는 이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학습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이 있는데 학습 내용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지우도록 할게요. 자꾸 복잡해지니까 복잡하면 어렵다 그래. 너무 심플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독점이 왜 생기는가? 독점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독점이 생기는 이유는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독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기업은 진입 장벽이 없어요. 너나 나나 생산하는 게 다 똑같으니까 똑같고 나는 좀 싸게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품이 시장에서 팔 때 A가 내놓는 거나 B, C, D, E, F, G 쭉 내놓는 게 제품이 다 비슷비슷하다. 균질화된 제품이어야만 그게 된다 그랬죠. 근데 독점의 경우는 근데 그 기업들은 완전 기업들은 시장 전체로 보면 아주 작아요.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한다고도 볼 수 있고 작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수많은 기업은 아니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기업의 숫자가 그렇게 뭐 수도 없이 많은 건 아니고 많다 이런 얘기죠. 그냥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생기고 그다음에 독점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이 있을 수가 없고 기업이 어떤 산업에 하나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진입 장벽이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 그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나 또한 그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나 뭐 이런 장벽이에요. 일종의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전기회사는 국영으로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크니까 왜냐하면 발전소 세워야죠. 송전 세워야죠. 그 다음에 변전소, 그 다음에 철탑, 그 다음에 쭉 보내주고 변전기 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각 가정으로 다 이렇게 보통 기업으로는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많겠지만 맘만 먹으면 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그런 것을 이제 하는 커다란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서던 캘리포니아는 에디슨 컴퍼니가 하고 있죠. 에디슨 컴퍼니.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컴퍼니가 하고 있는데 에디슨 컴퍼니는 그러한 초기 아니면 자본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원래 이게 뭐 국영 기업에서 넘어왔는지는 모르나 제가 자세히 역사 연구하고 히스토리 안 봐서 모르는데 그러면 독점 기업은 왜 완전 한계 수입이 가격보다 적은 한계 수입이 시장 가격보다 적다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정해질 때 그때 한계 수입을 보면 적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제 공부를 할 내용이고 독점 기업은 어떤 가격과 공급량을 취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면 P하고 Q가 마주칠 때 수요와 공급이 마주칠 때 만날 때 균형점을 취하는데 그 균형점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다음에 사회 복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정부가 독점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자세히 다 보기는 시간이 사실 부족할 겁니다. 부족하고 그래서 자세히 다 보지는 않고 대충 중요한 것만 볼 건데 대충 중요한 것만 본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벌써 얘기한 거 지금 나오네요. 독점 기업은 시장에서 대체제가 없는 유일하게 판매. 전기도 뭐 요즘은 솔라를 달아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전기를 발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솔라가 없을 때는 뭐 전기에서 주는 전기밖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독점하고 완전 경쟁 우리가 배웠으니까 완전 경쟁하고 비교해서 공부한다. 차이점. 독점 기업은 시장 지배를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컨트롤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컨트롤한다. 지배력, 마켓 파워라고 하는데 지배력을 갖는다. 시장을 어떻게 기업이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 수량을 책정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업은 뭐 독점 기업이라도 공급 수량을 먼저 책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가격을 또 거기에 맞게끔 정할 수도 있겠죠. P하고 Q는 P가 먼저 정해져고 Q가 나중에 정해져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완전 경쟁 기업은 시장 지배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시장 지배력이 없다는 얘기는 시장에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세트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독점 기업은 시장에다 가격을 세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스 세터라 그래요. 프라이스 세터. 완전 경쟁 기업은 주어진 프라이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얘기하는데 세터는 미국 책을 보니까 메이커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프라이스 메이커. 미국 사람이 쓴 거니까 맞겠죠. 근데 영국 사람들은 프라이스 세터라고 세팅한다. 독점의 발생 요인. 아까 글씨가 너무 적나요? 이렇게 적어졌지? 여기에 좀 글씨가 작은데 여기에 독점 발생의 주요 원인, 진입 장벽의 원인, 그다음에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자원을 어떤 회사가 이제 갖고 있다. 필수 자원이라는 거는 여기 다이아몬드 광산을 예를 들어서 광산이 독점이라고 했는데 광산은 거기서만 주로 많이 다이아몬드 거기서 광산은 아니까 기껏해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독점자가 되는데 물론 다이아몬드도 뭐 세상 여러 곳에서 나니까 그런데 여기 나는 일정한 지역을 한정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정부가 하나의 회사를 지명해서 독점권을 준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하고 특허권 이게 작성하다가 글씨가 너무 큰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특허권을 주면은 특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특허에 대한 그걸 받잖아요.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카피라이트 피를 받게 되고 글씨들이 다 작네. 이거 어쨌든 뭐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건 자연 독점. 사실은 어떤 회사가 실제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가격을 더 높게 시장에 팔면은 안 팔릴 겁니다. 당연히. 가격이 더 비싸니까. 싸게 그 양을 생산해서 이제 내보낼 수 있다. 시장에다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전력회사 얘기 들어서 뭐 좀 그렇긴 한데요. 전력회사의 그 뭐라 그러나 이 평균 비용 ATC는 토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총 비용인데 평균 비용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썼는데 평균 비용으로만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평균 토탈 코스트의 평균, 토탈 코스트는 어떤 게 있냐면 픽스드 코스트하고 베리어블 코스트. 뭐 선 코스트도 뭐 있는데 이건 아마 요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밖으로 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런 전체 비용의 그 평균은 점점 내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평균 비용이 점점 내려간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평균 비용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규모의 경제도 있을 수가 있죠. 조금 생산했을 때는 평균 비용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많이 생산하면 그 비용이 이제 점점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나중에 결국 올라가요. 이제 저렇게만 그렸는데 내려가는 걸만 그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2차 곡선의 형태를 띠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평균 비용이 떨어지다가 점점 이제 나중에 최대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수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독점이 이제 발생한다. 평균 비용이 다른 그 엄청난 고정 비용과 매우 작은 한계 비용에 의해서 우하향한다. 이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고정 비용은 굉장히 많지만 한계 비용은 매우 작다. 점점 이제 작아진다. 많이 생산하니까. 그래가지고 요 지금 가격 대비 수량을 이제 보입니다. 80불일 때는 500개지만 50불 할 때는 1000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거는 이제 한계 비용이 이제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계 비용이 점점 증가하면 안 되는 거죠. 한계 비용이 점점 작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비해서 이제 완전 경쟁 기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완전 경쟁 기업, 개기업의 수요 곡선 저렇게 수평선의 모양을 띠게 된다. D 이꼬르 AR 이꼬르 MR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막 줄여서 자꾸만 얘기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격은 한계 수입하고 수요는 평균 수입하고 똑같은데 완전 경쟁 기업에서는 한계 수입하고 평균 수입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한 단위 생산할 때 들어오는 수입, 이 수입하고 요 단위 생산할 때 들어오는 수입하고 요 단위 생산할 때 들어오는 수입하고 똑같아요. 크기가 수입이 가격이 수평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같아진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은 얘기했지만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개별 완전 경쟁 기업의 수요 곡선은 수평이지만 독점 기업은 그 많이 시장에다 내놓으면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저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산업에서 유일한 판매자이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하고 마찬가지예요. 산업 전체가 기업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개별 기업에 해당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그 한계 효용 이론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 곡선을 도출하면은
우하하는 수요곡선이 나왔다 하는 걸 공부했죠.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해가지고 잘 쓰신 분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됩니다. 더 많이 팔려면 가격을 내려야 된다. 또 그래서 MR 이꼬르 P가 같아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MR가 하나 더 팔 때 들어오는 게 MR인데 한계 수입인데 한계 수입이 하나 더 팔 때 어떤 가격을 매기는데 하나 더 팔게 되면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MR하고 P하고 똑같아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시장 가격하고 똑같아질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맨큐의 그 책을 어머니 요약한 거를 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색깔도 좀 다른데 독점 기업의 수입에 의해가지고 카푸치노 유일 판매자 시장 수요 표는 시장 수요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AR하고 똑같겠죠. 그다음 가격과 수입과 한계 수입의 관계는 뭐 여기 계산해 보면 나와요. 이건 뭐 한계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 수입은 지금 여기 지금 4불 50에서 지금 4불로 내려가고 하나 더 팔면 3불 50으로 내려가고 5불씩 50전씩 내려가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토탈 레비뉴는 안 팔았으니까 제로가 되겠고 한 개 팔면 4불에 팔았으니까 4불. 토탈 레비뉴가 4불이죠. 4 곱하기 1 해가지고 받아들인 금액. 평균 수입도 당연히 4가 되겠어요. 그죠? 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두 개 팔았을 때는 3불 50에 팔았는데 두 개 팔았으니까 총 수입이 총 벌어들인 돈 아니면 총 지출된 돈이 7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세 개는 9불. 곱하면 돼요. 곱하면 쭉 되죠. 근데 총 수입이 지금 쭉 올라가다가 4개째, 5개째 팔고 나서 6개째는 총 수입이 줄어들어. 왜냐하면 가격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팔으려면 그러면 손해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 수입은 똑같아. 평균 수입 가격하고 똑같아요. 공부했던 거하고 똑같아. 요거하고 요거 똑같죠. P 이꼴 AR 이꼴 D. MR은 어떻게 되나? MR은 단위당 첫째 단위의 MR은 당연히 4불이니까 4불이 될 거예요. 그럼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단위는 MR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단위는 7에서 4를 빼면 3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 팔아서 전체 7불을 얻었는데 한 개 팔아서 첫 번째 팔았는데 4불을 얻었으면 두 번째 단위는 3불을 더 기여했어요. 그래서 3이고 세 개 팔아서 9불을 얻었으면 세 번째 단위는 2불을 요거보다 2불을 더 기여해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뭐 아주 초등학교의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한계 수입이 마이너스예요. 한계 수입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맨 마지막 단위는 전체 수입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 깎아먹는 거예요. 그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작아지게 되는 거죠. 총 수입이. 그만큼 이제 보고 뭐 혹시라도 공부하실 때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보시고 또 해야 되니까 약간 시간적 여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하고 한계 수입 곡선의 관계.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P 곡선하고 똑같은 거죠. Q하고 P의 곡선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면 이 수요 곡선 각 단위가 들어올 때마다 각 단위가 주는 수입 MR 각 단위가 주는 그 수입 요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주는 수입이고 각 단위가 주는 수입이 하나 더 들어올 때 자꾸만
마이너스가 나면은 밑으로 내려가게, 평균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면은 그림을 한번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디맨드 커브가 P고 P가 AR 커브입니다. 평균 수입 곡선이 되는 거고, 한계 수입은 이게 평균 수입인데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이 평균을 끌어내려 한계 수입은. 그래서 한계 수입은 이 밑에 가게 돼 있다고. 끌어내리려면 이 평균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보다 또 더 작아야 되고, 이거보다 더 작아야 계속 끌어내리지. 이거하고 이만큼 끌어내렸는데 똑같은 게 들어오면 일로 내려가지 않고 일로 수평으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한계 수입은 지금 수요 곡선보다 밑에 내려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각 단위당 가져오는 그 수입이 단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내려가야만 이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보다 작아야만. 평균 100점하고 평균 90점하고 평균 100점이었어요. A반의 평균 100점이었어요. 한 사람이 더 들어왔어. 그 사람이 더 들어왔는데 100점을 못 맞고 50점 맞았다고 칩시다. 50점 맞았으면 평균 50점 맞았으니까 평균이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평균보다 낮으니까 평균을 끌어내린다고.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로 집어넣어서 계산, 그림을 보면 막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막 저렇게 하니까 좀 대단한 것 같이. 물론 이걸 이제 수식을 동원해서 조금 더 쉽게, 수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쉬워요. 쉽게, 아니면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더 예쁘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초보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수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약하면, 아까 이 얘기를 했죠. 산출량 Q의 증가는 수입의 두 가지, 수입이라는 건 이제 벌어들이는 돈을 말합니다. 수입의 두 가지. 첫째, 수량 효과, 둘째, 가격 효과. 수량을 늘리면 수입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가격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은 줄어든다.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독점 기업 제품의 시장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격은 한계 수입보다 크게 된다. 높게 된다. 아니면 한계 수입이 시장 가격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계 수입은 가격 효과에 의해서, 여기서는 가격 효과에 의해서 네거티브,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시장 가격을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요거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색깔이 안 들어갔네요. 그렇게 됐고요. 맨 밑에 거, Q가 5에서 6이 될 경우, 5에게 6이 될 경우 이제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가격이 이제 더 떨어져야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해도 좋은데 지금 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완전 경쟁 기업처럼 독점 기업도 MR=MC에서 그 이윤 극대화를 이룬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MR=MC. 개별 유니트가 주는 수입, 개별 유니트를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아질 때까지만, 아까 자꾸만 그리는데 지금 높아지면서 지금 자꾸만 하는 건데, MR, MC 여기까지 Q, MR, MC 제로. 요 수량까지만 생산한다. 요 전에는 전부 다 플러스. 요 산출량도 플러스로 주지만, 요 산출량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요. 제로죠. 왜냐하면 벌어들이는 돈은 이만큼이고 나가는 돈은 이만큼. 그 다음에 산출량은 벌어들이는 놈은 이만큼이지만 나가는 돈은 이만큼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산한다. 여기까지만. 당연하겠죠. 그래서 MR=MC까지만 생산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때 이윤 극대화가 일어난다. 이윤을 이게 다 이윤이니까 이게 다 이윤이니까 이윤 요 부분이 다 이윤 부분이죠. 여기 지금 요게 큰 부분에서는 전부 다 이윤이 되는 거니까 그 수량을 찾으면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부담. 그러니까 수량부터 찾고 가격을 이제 책정하게 된다. 이 과정으로 독점 기업의 시장 수요 곡선이 도출된다. 말이 좀 말로 하면 이렇게 어려워요 항상.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식으로 쓰거나 하면 훨씬 좀 이해만 되면 쉽게 되고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이렇게 다 수식 같은 거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제가 막 지어서 막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D는 그 수요 곡선은 이제 우하향하게 되는 거 우리가 찾았고 그 다음에 한계 수입 곡선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한계 수입 곡선은 더 기울기가 더 깊다. 이것도 이제 물론 직선으로 했기 때문에 직선의 경우는 뭐 반을 가로질른다 뭐 그런 계산도 나오는데 뭐 그런까지 우리가 할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보다 아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계 수입은 이거 내려가고 있으니까 밑에 있게 되는 거죠. 한계 비용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직선으로 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2차 곡선 모양을 띠게 되죠. 2차 곡선 내려가다가 한계 비용도 내려가다가 어느 집 최대로 내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휙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이제 마주치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Q는 어떻게 되겠어요? MR 이꼴 MC니까 그 Q가 이 Q가 될 거예요. 이 Q. 요 Q. 요 지금 적질 않았는데 요 Q가 이윤 MR 이꼴 MC. MR하고 MC가 마주치는 점이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MR가 MC보다 큰 거예요. 여기는 MC가 MR보다 큰 거고. 왜냐하면 길이가 기니까 이쪽은 길이가 기니까. 이 크기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산한다. 이윤 극대화는 그러니까 이윤 극대 생산량은 요겁니다. 요 부분 그 적질 않았는데 그 Q. 저 지금 줄을 희미하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Q를 이제 정해놨어요. 독점 기업은 가격을 수요 곡선에서 정한다. 그러니까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가격은 당연히 수요 곡선은 가격 곡선이잖아요. 수요 곡선은 가격 곡선이니까 쭉 Q에서 쭉 위로 쭉 올려보면 요 마주치는 점, 요 점이 요 가격이에요. 이 수량에 대한 가격이에요. 이 가격을 시장에다 매긴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을 여기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또 시간 가고 또 복잡해지니까. 이윤 극대화는 요만큼 생산할 거고 요만큼 생산할 이 Q에 대해서는 Q를 확장해서 수요 곡선하고 마주치는 점하고 그걸 구해가지고 P를 구하면 이 P가 시장 가격이다. 독점 기업. 그 독점 기업의 시장 가격은 P가 아까 MR보다 컸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P가 MR보다 크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이유는 독점 기업의 이유는 결국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네요. 방법이 적어가지고는 ATC 비교가 있구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 어떻게 해서 상관없는데. AC죠? ATC.
ATC나 AC나 똑같아요. 평균.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평균 비용은 요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평균 비용은 이만큼이 되는 거고, 이 수량에서 평균 비용은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평균 비용 곡선은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뭐 다르게 그릴 수도 있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근데 평균 비용을 커버해 줘야만 그 시장에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평균 비용이 커버가 안 되면 비용이 커버가 안 되면 비용이 평균 100원 들었는데 평균 100원 들었는데 평균 100원을 회수를 못 한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량에 대한 평균 비용은 요거예요. 요게 평균 비용입니다. 그 평균 비용이면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간 비용은 이 P A 곱하기 Q 스타 되겠죠. 이만큼 들어간 비용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은 수요 곡선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니까 평균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냐면 비용은 P 곱하기 Q잖아요. P 곱하기 Q. 근데 PA 곱하기 Q 스타. 그 다음에 비용은 그렇게 들어 평균. 그 다음에 평균 수입은 P 스타 곱하기 Q 스타. 근데 여기서 지금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용하고 요거 지금 수입하고 비교해 보는 건데 P 스타가 PA보다 커야만 되는 거예요. 커야만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은 얼마냐면 P 스타 빼기 PA 곱하기 Q 스타가 이익이에요. 이윤. 그러니까 이익이나 이윤이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요게 똑같아지면 요게 이렇게 되면 시장에 안 내놓을 거예요. 뭐 해나 마나 소용이 없고 이렇게 되면 또 마이너스 나니까 안 될 거고. 더 밑에가 있으면 오케이. 더 밑에가 있으면 평균 비용이 훨씬 작으니까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을 때는 그림이 조금 너무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익이 훨씬 크겠죠. 생산량은 그래도 여기서 이 양을 생산하지만 그 평균 비용이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요만큼이 요거 곱하기 요 크기 곱하기 요 크기 크겠죠. 훨씬 크겠죠. 이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정한다. 이 결정은 독점 기업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수량과 가격은.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지금 그림이 희미해서 잘 안 보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지금 요만큼은 비용으로 지출됐고, 요만큼은 수입으로 이제 들어왔고, 들어간 것 전체 수입에서 P 곱하기 Q, 전체 수입에서 P 곱하기 Q, 전체 지출을 빼면 요만큼, 요 네모만 난 만큼이 이익이다, 이윤이다. 여기 지금 컴퓨터에는 색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색칠이 나오죠. 그만큼. 지금 여기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글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P, Q, P. 요 빈 게 아니에요. 요 색칠은 여기까지 다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수업을 듣는 사람은 알지만 수업 안 듣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저렇게 돼 있지? 이상하다.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시도록.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을 갖지 않는다. 아까 개별 기업 곡선은 개별 기업 완전 경쟁은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나 이상하게 수업이 어렵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때까지 완전 경쟁. 지금까지 한 거는 굉장히 정말 기초적인 것들만 있는데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완전 경쟁 기업은 시장 가격 P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가격을 높일 수가 없어요. 높이면은 안 팔리고 낮추면 금방 재고가 소진돼서 팔긴 팔되 마이너스 나서 파는 거죠. 그럼 공급 곡선은 수량이 가격에 따라 이제 변한다. 그래서 Q는 가격에 비례한다.
다른 말로 하면 P는 결국 한계 비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S 이코르 MC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수요 독점 기업은 가격 결정자예요. 가격을 지가 정하는 거예요. 가격 시장 가격이 뭐 100원이라서 자기가 100원 그대로 파는 게 아니고 시장 가격이 100원이 될 수 있더라도 자기는 150원에 팔면 팔 수 있는 거예요. 독점 기업은. 그래서 가격을 지가 결정한다. 그래서 수량 Q는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Q가 모두 조금 전에 봤던 MC, MR 그리고 수요 곡선에만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본 Q하고 P가 그 시장의 수요도 되고 시장의 공급도 됩니다. 그러니까 Q는 시장의 수요도 되고 이 Q는 시장의 수요량도 되고 시장의 공급량도 되고 이 P는 시장의 가격도 되고 그 독점 기업이 공급하는 그 공급 곡선의 P도 되고 그러므로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은 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케이스 스타디, 신약 시장.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려가지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려서 넣습니다. 숫자도 넣어야 되고 다 한데 조금 전에 봤던 그거죠. 한계 비용이 수평일 때, 한계 비용이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한계 비용은 똑같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그 신약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 생산하고 새로운 약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 시장에 새롭게 되는 MC 이코르 MR에서 이제 그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 독점 기업의 그 Q는 그래서 QM이 되고 가격은 PM. MC보다 높아요. 그전에는 이제 수평선일 때는 그전에는 똑같았는데 완전 경쟁일 때는 특허가 만기되면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진입자가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QM 내보내고 PM을 책정할 수 있었지만 시장 진입자가 이제 막 들어오게 되면 수평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완전 경쟁하고 똑같이 되니까. 완전 경쟁이 P 이퀄 MC일 때 이응극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봤어요. 독점일 때는 가격이 MR 이퀄 MC보다 높다. 그러니까 P 이퀄 MC보다 높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아까 이 조건을 우리가 봤어요. 그림에서 봤고, 그게 위로 올라가지고 더 높은 데에다가 책정해서 이제 가격을 책정해서 이제 시장에다가 내게 되는 거죠. 그 밑에 건 이제 설명이에요. 설명. 독점 생산량의 Q가 너무 작을 경우 산출량의 증가는 이유는 당연하죠. MR 이퀄 MC 되는 그 수량 Q까지만 생산할 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 이전 단계는 당연히 그 이윤이 높다. 독점 기업은 전체 구성의 손실을 가져온다. 영어로는 이제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하는데 자중 손실, 한글로는 자중 손실. 제가 그 올려놓은 교재입니다. 지금 경제학 원론 교재 255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255쪽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중 손실이 뭐냐? 일종의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잉여. 시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도 잉여적으로 기대하지 않은,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게 됐고, 공급자, 파는 사람도 자기가 S 이퀄 MC, 그러니까 비용만 커버가 되면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팔 수 있으니까 그만큼 개당 팔 때마다
플러스가 있었죠. 우리가 이거를 소비자 잉여 생산자 그럼 그건 뭐 어디에 쓰느냐 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수요와 공급입니다. 뭐 다 안 써도. 그러면 여기서 균형점이에요. 균형점이고 Q고 균형 수량이고 균형 가격이에요. 근데 사실 소비자나 생산자는 균형 수량 가격에서 얼마만큼 주고받느냐 하면 P 곱하기 Q만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P 곱하기 Q만큼 지불하고 P 곱하기 Q만큼 돈을 벌고. 근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요게 이제 그 한계 비용하고 똑같은 게 실제로 들어간 생산에 들어간 실제로 비용 들어간 비용은 요 크기들이에요. 요 크기들. 그리고 수요자들이 요 가격이면 이만큼 사겠다는 그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의도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다 의도된 수량 가격.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격이 이거일 때 소비자는 요거밖에 못 사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수량이 요거일 때는 Q1일 때는 소비자는 P1을 내야 되는데 P1을 내지 않고 더 많이 사다 보니까 Q1에 해당하는 그 가격을 P 스타만큼 낸 거예요. 이만큼 덜 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다 합쳐보면 사실은 이만큼을 다 의도해서 수량 하나일 때는 이만 가격, 수량 둘일 때는 이만 가격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내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낸 가격은 이 가격. 그래서 소비자가 이만큼을 잉여로 얻었다 해가지고 consumer surplus. 소비자가 얻는 추가적인 잉여의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생산자가 얻는 추가의 잉여의 이득. 그래서 이 잉여의 이득이 이만큼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만큼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비용은 이만큼이고 비용은 이만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물론 이것을 이제 나눠 갖는 것은 이 그래프의 그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평상적인 이런 걸로 이제 가정해 보면 이만큼씩 이제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독점에 의해서 이것을 손상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 러스가 생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255쪽에 그 자중 손실에 대한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후생 손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그림이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독점일 때의 수량, 완전 경쟁일 때의 수량, 완전 경쟁일 때의 수량은 D하고 MC하고 마주치는 점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만큼 요 삼각형이 아무한테도 못 가요. 독점으로 인해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손해보고 날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 QC를 생산했을 때는 그 후생이 그 잉여가 이 전체인데 QM을 생산하니까 잉여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QC를 생산하면 잉여가 이렇게 되는데 소비자 생산자 잉여도 합치면 잉여가 이만큼 되는데 QM을 생산하면 잉여가 이렇게 물론 뭐 맞닿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계산하기 쉬우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요게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요게 삼각형. 그러니까 독점으로 인해서 잉여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이 들어있는 그 경제사회 전체가 다 이제 손해보게 되는, 뭐 나오네요. 그 뒤에. 그게 이제 대도의 플러스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비자 잉여를 가지고 생각하면 쉬워요. 소비자 잉여를 가지고 생각하면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그럼 잉여는 요만큼인데 소비자 잉여 요만큼, 생산자 잉여 이만큼인데 전체 잉여, 사회 전체적으로 잉여 이만큼인데
거기에서 독점으로 생산하면 전체 잉여가 얼마 되냐면 소비자 생산 다 합치면 이렇게밖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격 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독점에서는 가격 차별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뭐 잘 아는 여기 요즘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이제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옛날에 뭐 조조 할인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좀 싸게 영화표를 아침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침에 보려고 오는 사람은 좀 할인해서 이제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가격을 할인해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별된 가격으로. 그래서 이거는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면 살 수가 없고 가격이 좀 싸지면 살 수가 있는 그러한 경우에 가격을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쿠폰을 여기 서브웨이 쿠폰이 오잖아요. 쿠폰을 그러면 이제 뭐 몇 월 며칠까지는 요런 것들은 얼마에 준다. 그럼 싸요. 뭐 서너 개 사면서 20불이면 그 굉장히 먹을 수 있는 걸 사는데 보통 때는 그게 아마 30불 정도 가는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쿠폰을 잘라가지고 오면 할인해 주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가격 차별이죠. 근데 가격 차별과 단일 가격 독점 그래서 요 관계는 이제 M이라고 되어 있는 건 독점 모노폴리 M입니다. MC는 가격 비용 곡선인데 비용 곡선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비용 곡선이 원래 위로 올라가야 되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가격 동일한 가격을 이제 동일한 가격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기업하고 모양새가 이제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비슷한 모양새인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아까하고 똑같은데 위에 지금 이 그림표가 비용 곡선이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잉여 부분 요거는 이제 생산자가 이제 가져가는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동 손실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단일 가격 독점. 단일 가격. 아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 앞으로 할 거는 아직도 뭐 반밖에 못 왔는데,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할인 쿠폰 얘기 조금 전에 했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공공정책, 반독점법으로 기업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독점하지 못하게 이제 하는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법이 있고, 샤만 액트하고 클레이턴 액트, 그 다음에 규정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공기업화를 하면은, 우편 서비스 같은 건 이제 일종의 그래도 사기업으로 바꿀 수는 사실 있어요. 바꾼 나라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전 미국 같은 경우는 전역으로 굉장히 넓으니까 공기업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효율이 낮다. 왜냐하면 이윤 증가나 비용 절감에 대해서 동기가 적다. 그러니까 공기업이니까 위에서 뭐 이 시간만 잘 보내고 하라는 것만 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하면 좀 원가 절감해 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팔아 볼까? 이런 노력을 좀 더 적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책을 내지 않는 것도 이제 정책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되고. 결론. 독점은 순수한 독점의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그러나 시장 지배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제 독점 쪽으로 가깝게 가게 되는 경우죠. 그 이유는 특정 상품이라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CPU 같은 거 옛날에 인텔이 주로 독점하다시피 했죠. 지금 뭐 애플도 있고 막 여러 회사가 지금 뭐 그다음에 또 어디 AMD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독점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상품 그리고 대기업이 이제 대기업으로서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갖는 경우도 있죠.
가격에 따른 이윤이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이윤이 한계 비용을 초과해야 되겠어요. 개별당 비용하고 개당 가격이 개당 비용보다 높아야만 당연히 되겠고, 자, 그렇게 되더라도 자중 손실은 생긴다. 요약. 결국은 MR = MC에서 산출량을 이제 시장에 내놓는데, MR이 그 P보다 작을 경우 가격을 올리고 경제 전반에 이제 자중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 자중 손실, 독점을 하게 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조금 손해 본다는 얘기. 근데 독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건. 왜냐하면 독점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도 없는 경우도 있고, 독점을 함으로써 그 기술 발전에 더 자금이 많이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을, 독점에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다, 뭐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가 놀러 다니고 외국 물건 사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탕진하는 것보다 회사의 운영자로서 그 자금이 이윤이 이제 들어오면 그 이윤으로 어디에다 놓겠어요? 더 기술 발전 아니면 R&D에다가 더 집어넣어서 제품을 더 경쟁력이 강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점이 사실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중 손실도 유발하고 하지만, 그리고 자본이 어떤 한 기업에 몰리기도 하지만, 그거를 잘 활용하는 나라, 그 나라는 앞날이 있는 나라,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 앞날. 예를 들어 한국이 발전한 이유는 삼성, 현대 뭐 이런 큰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거의 독점 같은 지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독점은 아니지만 그 과점 아니면 일종의 그 대자본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부동산 투기나 하고 다른 나라 가서 땅이나 사놓고 빌딩이나 사놓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투자니까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을 모아서 그 R&D에다 집어넣어서 컴퓨터도 좀 더 좋게 만들어내고, 그러면 경쟁력이 더 생기고 또 돈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그 양날의 검이라 그럴까? 일종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요약해서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됐습니다. 기업은 유일한 판매자다. 시장 진입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독점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정부는 주요 자원의 통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독점을. 규모의 경제라는 게 이제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규모가 커지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규모의 경제만 설명하겠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는 이 스케일이 규모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더 경제적이 된다. 대량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점 평균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규모의 경제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점점 줄었다가 최저점을 찍고 다시 평균 비용이 올라가요. 결국은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데, 규모를 여기까지 늘리면 경제적이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 독점은 개별 기업처럼 우하향하는 곡선을 갖게 된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이는 MR이 P보다 낮게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책정해야 된다는 말은 이건 좀 고치도록 하십시오. 책정때가 뭐 책정을 해도 뭐 상관은 없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MR 있고 MC, 저거는 뭐 독점 기업이나 완전 경쟁 기업은 또 기업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MR이 MC보다 낮음으로 독점 기업의 제품과 MC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자중 손실을 유발한다. 아까 그 삼각형
없어지는 부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점 기업은 구매 의욕이 있는 소비자에게 조금 더 높은 가격. 그러니까 구매 의욕이 좀 덜 있으면 좀 낮은 가격. 난 무조건 꼭 사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독점 가격을 지불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단점이 있으므로 어떤 정책도 해보면 포지티브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네거티브한 면도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도 물론 네거티브한 면이 있어요. 자본이 한 곳에 몰리고 그리고 자중 손실도 유발하고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나라 경제 발전에 아니면 국가 산업 생산 제품의 발전에 유익할 수도 있어요. 완전 경쟁만 있으면 경쟁만 하다가 R&D에다 투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경쟁은 하는데 경쟁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버티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걸로 끝이다 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론 다음 시간부터 거시경제학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은 미시경제하고 거시경제하고 뭐 접합된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미시경제학에서 보통 분배론에서 다루는 지대이론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 뭐 그런 것들 물론 이게 미시 부분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거시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대이론은 첫 시간에 제가 몇 번째 뭐 아주 기회 모시겠도록 데이비드 리카르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경제학의 고정 경제학이지만 경제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 영향을 미친 그 중에 이제 있는 건데요. 그걸 꼭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시간에 그걸 잠깐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시경제학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트로덕션을 먼저 하고 아니면 학파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그런 자료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봤듯이 EBS 같은 데서 이렇게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경제학을 알면 쉽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잠깐 보여주고 하면 되겠다. 그것도 한 20분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긴 한데 그걸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를 맞추는 분배론만큼 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맛만 보는 하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의 입문 그 다음에 학파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부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점점 복잡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매끄럽지 못하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알아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각자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알아도 좋지만 그중에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경제학이 이런 것이구나 또 앞으로 이런 것을 공부하는 내용이 이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는 이렇게 되고 또 생산은 이렇게 되고 또한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이라도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